안녕하세요. 요즘 투자 시장 보면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큰 수익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 도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대체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뜨거울까요?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보통 우리가 아는 ETF, 코스피 200 ETF 이런 것들은 지수를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도 있고. 맞아요. 근데 오늘 얘기할 인버스랑 레버리지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 그대로예요. 인버스는 기초 지수가 내릴 때 오히려 수익이 나고요. 반대로 가는 거군요. 하락에 베팅하는. 네. 그리고 레버리지는 기초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그 움직임의 2배로 움직입니다. 상승하면 2배 수익, 하락하면 2배 손실. 이런 식이죠. 와, 2배라니. 그럼 지수가 1% 내리면 인버스는 한 1% 오르고 지수가 1% 오르면 레버리지는 2% 오르고 네, 거의 그렇게 움직이죠. 반대로 가면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게 좀 복잡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 그 일일 수익률 추종 방식이 핵심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일일 수익률요? 네, 이 ETF들은 설계 자체가 딱 하루 동안의 기초지수 변동률만 정확히 인버스는 마이너스 1배, 레버리지는 2배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루 기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루 이상, 이틀, 사흘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가 닷새 동안 첫날 마이너스 1%, 다음날 플러스 1%,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쳐보죠. 네, 횡보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5일 지나면 지수 자체는 거의 처음이랑 비슷할 거예요. 계산해보면 아주 약간 마이너스 0.005% 정도 내렸을 텐데요. 네, 거의 제자리 걸음. 그런데 코덱스 레버리지 ETF는 어떨까요? 매일 2배씩 움직이잖아요. 그럼 첫날 마이너스 2%, 다음날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5일이 지나면요. 네네. 지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이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죠? 지수는 그대로인데 왜 손실이 나요? 이게 그 복리 효과가 좀 반대로 작용해서 그래요. 오를 땐 오름폭의 2배로 오르고 내릴 땐 내림폭의 2배로 내리는데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기초 지수가 제자리에 있어도 ETF 가격은 야금야금 깎여 내려가는 거죠. 와,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만 커도 손실이 쌓인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변동성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아주 큰 장에서는 장기로 가져가면 손실 볼 확률이 되게 높은 구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함정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뭔가 전략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물론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아주 확실하게 하락할 것 같다. 이럴 때 인버스 ETF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죠. 아니면 내가 가진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해요. 그럴 때 손실을 좀 방어하는 보험처럼, 그러니까 해지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해지 수단으로요? 예를 들면 기술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좀 빠질 것 같을 때 인버스를 산다거나. 네, 그런 식이죠. 잠시 담아두는 거예요. 보험처럼. 그럼 반대로 레버리지는요? 레버리지는 아주 강력한 단기 상승 모멘텀이 보일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엄청난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급등할 것 같다. 이럴 때요. 네. 그럴 때 레버리지 ETF로 정말 짧게 한 1, 2일 정도만 투자해서 2배 수익을 노리는 그런 공격적인 전략도 가능을 합니다. 물론 예측이 정확하자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이야, 정말 칼날위에 걷는 느낌인데요.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 변동성의 저주 말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큰 위험은 예측이 틀렸을 때죠. 특히 레버리지는 손실이 그냥 2배로 커지니까요. 그렇죠. 오를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확 빠지거나 아니면 내릴 줄 알고 인버스를 샀는데 갑자기 급반등하거나 이러면 정말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2020년 그때 팬데믹 때 변동성 엄청났을 때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힘드셨던 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장세에서는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하루에도 막 플러스 2%,
크게론 더 움직이니까 단타 매매를 자꾸 하게 되고 뭔가 한 방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인 심리를 좀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실제로는 2023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ETF 1위가 그 KODX 레버리지였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걸 그냥 일반 우량 ETF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장기간, 심지어 뭐 연금 계좌 같은 데 담아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정말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변동성의 저주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원금이 그냥 녹아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정말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초고위험 파생 상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잘 벼린 칼 같아요. 칼이요? 네, 전문가가 쓰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연 사람이 함부로 다루면 자기를 해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장 흐름을 잘 읽고 또 짧게 치고 빠지는 타이밍감, 그리고 무엇보다 손실을 딱 끊어낼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의 선택과 책임에 달린 거군요. 네.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자신이 있고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의 위험까지 온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다. 그렇죠. 아주 제한적으로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위험한 칼을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의 투자가 나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는 걸까?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만약에 활용한다면 그럼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